이번에는 이제 철강역에 도착했는데요. 중국에서 이제 감산 소식이 있었습니다. 감산은 항상 반도체도 그렇고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 기업체에게 좋은 건데 중국이 특정 지역에서 감산한다는 건 주로 뭐 환경 문제 기사 읽어보니까 뭐 이런 게 주요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 탄소 중립을 네.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. 그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거든요. 그걸 지키기 위해서고요. 시진핑 주석이 그 2020년도 때 그 75차 유엔 총회에서 그 203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했고, 네.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 조치가 이루어졌고요. 네. 그 당산시에서 이제 조강 그 감산령을 이제 다시 또 내렸는데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계속 명령을 해왔던 겁니다.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다시 이어지는 거고요. 2021년도 당시에 이제 그 조강 억제 조치를 처음 도입을 해가지고 네. 작년 같은 경우도 조강 생산량을 1억 2,400만 톤에서 한 2천만 톤 정도 감소를 시켰고요. 예. 그게 계속 매년 이어지는 거라고. 그래서 아마 내년도 또 이어질 겁니다. 이게 아마 추세적으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국내 철강 업체들이 뭐 그 중국의 저가 제품 유입이 줄어들어서 좀 반사에 이기지 않겠냐 이런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오늘 뭐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좀 예.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.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당산시라는 게 허베이성에 있거든요. 네. 허베이성 내에 당산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중소형 철강사들에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서면을 내린 겁니다. 감산하라고. 딱 공식적으로 공식 서한을 이제 보낸 거고요. 그게 청약 업체들을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은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내용 자체는 구식 설비를 폐기해라. 그리고 또 이제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정립해서 이제 수립해서 제출하라는 것이고 또 이제 증설을 못하게 막았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골조는 냈지만은 얼마큼 감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이제 철강 쪽에서는 감산이 계속 앞으로 계속 예.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글로벌리 감산하게 되면 이제 업체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또 뭐 국내 업체도 그렇고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또 올리기는 어려운 또 구조라면서요. 근데 안 올릴 수가 없는 게요. 예. 계속 뭐 밑지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후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고요. 네. 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후판 가격 가격 인상에 대해서. 네, 네. 그래서 보통 이게 4월달에 결정했어야 되는데 네. 지금 후판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그 철강 업체들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조선 업체들은 지금 계속 뭐 버티고 그렇죠. 하다가 예. 지금 한 1개월 정도 늦었었는데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. 그래서 후판은 주로 이제 두꺼운 후자인데 조선에 많이 쓰고 그죠? 네. 강판 같은 건 자동차에 쓰고 이런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후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톤당 90만 원 정도로 90만 원대 중반 정도로 합의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발표를 안 했어요, 정확한 금액을. 예. 그래서 그 정도고 일단은 그 전기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그 킬로와트 시당 8원 올려서 이게 철강 업체들한테 뭐 좀 부담이 됐을 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. 아, 원가 부담이 되니까.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그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. 그 산업 자체가.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이어졌는데 하반기에도 또 전기료 인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. 좀 걱정을 예. 하고 있어가지고 요게 따라서 확실히 그 철강 업체들은 좀 뭐 마진에 좀 영업이익이 좀 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글로벌 시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약간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. 회복이 된다는 쪽과 여전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분해서 이게 이제 시황을 예측하기는 좀 의견이 너무 갈린다 네.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일단은 그 정부에서 나름 보조금을 주긴 주는데 그 철강 제품 인상은 지금 어쨌든 불가피한 것 같고요. 예. 관광 쪽도 지금 워낙 그쪽 업황이 좋아가지고 그쪽 관광 쪽은 네. 그 문제가 안 되는데 후판 가격 협상이 되게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조선업체에겐 또 부담되는 얘기인데요. 네. 관관 말씀하신 거래 철강 쪽도 이제 제품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네. 이제 관관 기업들이 최근에 주목받고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는 왜 그렇죠? 그 이제 북미한 그 에너지 쪽 그 에너지상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 네. 거고요. 특히 이제 아마도 그 해상 풍력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LNG 쪽도 그 특히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북미향을 많이 보는데 네. 보통 그 육상보다 그 해상으로 갔을 때 터빈이라든가 이게 더 커지고요. 예. 단가도 많이 올라가거든요. 그렇다면서요? 우리 지난주에 그 네네. 풍력 얘기했을 때도 예. 거의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그 관광이 또 많이 쓰입니다. 커지니까 당연히. 그래서 이제 실적이 관련된 기업이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네.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그렇고요. 이 이유가 이제 북미 쪽 오일가스 시장이 좋고 여기 관련된 그 관광 제품 수요가 올라가서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광 수요가 북미 쪽에서는 그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져 있어서 관광업체에서 실적 좋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 관련 네. 주가도
그렇게 반응을 해서 다른 철강주들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네. 그 관광업체들은 주가가 안 빠지고 좀 우상향하거나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경기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경기가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거고 단가도 올릴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경기는 좀 둔화 상태지만 오늘 이제 공급 쪽에서의 공급이 준다는 얘기, 또 특정 부분에서의 강관 쪽에서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 전반적인 철강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관심 기업으로 탑픽은 뭘까요? 네, 근데 굳이 그 뭐 제일 좋은 거 놔두고서 억지로 네. 찾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냥 계속 포스코홀딩스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포스코 있고. 홀딩스. 네, 여전히 그 철강 쪽도 지금 굉장히 원가 관리가 잘 되면서 네. 실적이 1분기 때 국내에 모두 다 흑자전을 했고 그리고 그 침수됐던 문제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. 철강 쪽은 여전히 그 실적이 견조하게 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2차 전지 소재, 특히 리튬 사업이 대한 매출이 발생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억지로 철강 제품 좋은 거 찾은 것보다는 가장 좋은 거 그냥 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양수겸장이다, 그죠? 그쵸, 네. 예, 포스코 홀딩스는 옛날에 포항제철 포스코를 이제 안고 있는 건데 아직은 그 비중이 제 기억으로는 한 뭐 65, 뭐 6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그죠? 근데 그동안에 2차 전지 좋았지만 철강 산업이 안 좋았잖아 이런 건데 철강도 좋아지고 2차 산업 성장성도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좋다. 네, 포스홀딩스는 그냥 연간으로 영업이익은 올해는 5조 안 될 것 같은데 네.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연간으로 평균 5조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쪽의 소재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10조 이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최소한은 10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리튬 사업이 이런 것들은 마진율이 그 제가 그때 뭐 봉익인산달 마진을 말씀드렸는데 염수 리튬은 마진율이 90%에 달하고요. 광산 리튬은 55%니까 리튬 사업만 평균 마진이 70%에 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이제 그 앞으로 주목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아직 본격적으로 매출이 그 2차 전지 소재 쪽 발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가져다가 밸류를 계산하기는 시기상으로 좀 빠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철강 쪽에서 지금 뭐 대략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많이 드린 게 지금 PBR이 0.5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 성장성이 붙을 때 예. EPS는 올라가지 않지만 일단 밸류를 높이면은 한 배까지 보면은 대략 그게 올해 기준으로 PBR 한 배가 67만 원이고요. 그렇겠네요. 지금 0.5배니까. 네, 2025년 기준으로 한 73만 원 정도 나와서 네.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PBR 한 배까지 목표를 보고 그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쪽에 기업 그 매출이 발생해서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하면은 그때 그 밸류를 다시 한번 재상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철강 가운데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, 철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룹 가운데 하나다. 네, 네, 맞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. 이창환 부장님과는 여기까지 나누고요. 또 다음 퇴근길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